원의 통역 버전 2 이원입니다. 회귀 분석의 5번째 시간이고요. Y 해수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울기 베타1 햇에 대한 분포를 설명을 하면서 베타1이 0이냐 아니냐를 가설 검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덜 중요하지만 Y 햇에 대한 분포도 무슨 이야기인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Y 햇이라는 것은 Y햇의 통계적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통계적 성질이라는 것은 분포, Y햇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형이 있을 때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입실론 i, 이게 이제 소위 모형이죠. 그런데 베타 제로 베타 1을 추정을 해야 돼. 그럼 표본이 있어야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래서 데이터를 얻은 거야. x1 y1 x2 y2 xn yn 표본을 얻어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이 계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 최소 제곱법으로 얻어지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어떤 값들. 그래서 회기선이 얻어져. 예? 이 모형에 대한 식이 추정식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회기 추정식이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yi 햇은 베타0 햇 더하기 베타1 햇 xi 안위부터 n까지 이렇게 이제 얻어진단 말이야. 아니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절편과 기울기 값이 얻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선식이 얻어진다라고 했고, yi 햇을 xi에 대한 yi 햇 값을 적합치, fitted value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베타0 햇과 베타1 햇을 확률 변수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확률 변수로 표현한다는 게 베타1 햇만 보죠. 중요하니까 이거를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제곱 분의 시그마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 이렇게 얻어진다고 그랬어. 근데 y 대신 대문자 y를 넣는단 말이야. 여기. 그러면 이게 확률 변수가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뭐 사실은 매우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언급되어 있는 교재 거의 없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1 햇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베타1 햇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확률 변수고 이것도 확률 변수면 yi 햇도 확률 변수야. 그래서 대문자로 표현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이해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라오면 아주 통계학은 참 재미있어요. 앞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형태만 그때그때 어떤 로직만 약간 바뀔 뿐이지, 아니 그때그때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바뀔 뿐이지 로직은 그대로 옮겨온다고요. 여기까지. 예? yi 햇도 확률 변수가 된다. 그래서 대문자로 썼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yi 햇은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째는 yi에 대한 기대값이야. 이거 기대값이죠. 이거 그죠? 기대값 뭐예요? 평균. yi의 평균에 대한 추정량일 수 있고, 이거의 추정량이란 말이에요. 둘째로 주어진 어떤 값 x0에 대한 예측치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사실은 추정식, 회기식을 얻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설명분수와 자료 y, 가능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그 얻어진 식을 가지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주어진 어떤 값에 대한 예측치로 사용될 수 있다. 예측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요. y-햇이 평균의 추정량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역시 y-햇도 정규 분포에, 그리고 평균 이 값을 갖고 분산, 물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산 값을 가져요.
예? 예측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제로. 그러니까 x 어떤 특정한 값 x 제로에 대한 예측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니까 여기 x 제로가 들어간 거예요. y 제로 햇은 역시 정규분포하고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제로. x 제로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시그마 제곱에 1, 이 분산보다 평균을 추정할 때보다 1이 더 들어갔죠. 추가됐죠. 시그마 제곱만큼 분산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뭐 이론적으로 이제 뭐 증명이라고 할까 이것도 되지만 단순하게 예측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예, 어렵죠. 그렇죠? 그 어렵기 때문에 그 예측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더 커진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도출한다고 그럴까? 이거 알아내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설명할 것도 아니고요. 좌우간 이것보다 1만큼이 커. 그리고 x 대신 x 제로 들어갔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쉬운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출액과 광고료와 매출액의 관계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예입니다. 그래서 광고료로서 매출액을 설명하고자 하는 회계 분석을 하는 경우야. 그러면 매출액의 평균하고 매출액을 예측할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뢰 수준은 95%로 하겠습니다. 광고료가 4일 경우 매출액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하고자 할 때 매출액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하고자 할 때 뭐를 써야 됩니까? 위에 있는 스타 하나짜리 이식, 이식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 스타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료가 4일 경우 매출액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네. 그러면 y hat 사실은 y hat 값은 이 y-hat은 마이너스 0.1 더하기 0.7x니까 x4 집어넣었을 때 y-hat 값이 될 거고 t값 자유도가 4 데이터가 4개니까 자유도가 4 시그마 hat 이거 온 거야. 시그마 hat 그렇죠? 루트 붙인 거니까 시그마 hat이 되고 여기에 루트 값을 붙여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 이 값은 3.182 시그마 햇이 0.6055 그리고 루트 안에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4 빼기 3의 제곱 그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실제 값들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1.6445 3.755 사이에 있다. 광고료가 4를 앞으로 쓰게 되면 이제 광고료가 4일 경우 매출액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식 하나짜리 스타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어서 다음 달에 광고료로 4를 쓰려고 할 때 매출액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다르죠. 두 번째 목적이죠. 다음 달에도 광고료로 4를 쓰려고 하는데 매출액에 대한 예측을 하자 할 경우에는 두 번째씩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예측에 대한 것이므로 식 더블 스타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95% 신뢰 구간은 y-hat에 똑같아요. 뭐만 들어가? 1이 더 추가되는 것만 달라져. 그래서 그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어. 이것하고 비교하면 훨씬 넓죠. 0.5028, 4.897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야.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매출액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와 똑같은 사야 광고료가 4일 경우 다음 예측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차이점은 이거야. 모형에서부터 알아야 돼. 이게 평균이고 이거를 뭐 알고 싶은 경우 또 그러고 주어진 어떤 특정한 값 x제로
그거는 이 값 중에 하나이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6에 대한 광고료를 6을 집행할 경우 매출액을 예측하는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뭐 강연에는 기재를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예요. 주어진 X 값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1, 2, 3, 4, 5인데, 그렇죠? 이 1, 2, 3, 4, 5의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2, 여기는 4. 1, 2, 3, 4, X가 1, 2, 3, 4, 5일 때 Y 값들을 얻어서 식을 얻은 거죠. 그렇죠? 식을 얻은 건데 여기에 X가 10일 때 X가 10일 때를 예측해라 하는 것은 아주 무리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확 넘어가면 5와 10 사이에 어떤 값들이 얻어질지 전혀 몰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인데 엑스트라폴레이션 범위 밖 설명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 2, 3, 4, 5에 대한 값들 가지고 Y 값들 가지고 회계선을 얻었는데 이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10일대의 예측은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네. 그런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물론 Y햇에 대한 이런 신뢰 구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예측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아니고 예측하는 것에 대한 신뢰 구간의 95% 신뢰 구간 추정값들이 컴퓨터에 담길 겁니다. 자, 컴퓨터를 쓸 때, 사용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강의안에 그냥 담아 놓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